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TV의 조PD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제한 조치가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데 2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보건 문제이죠.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번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형 간염인데요. 호주 내에서도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이 동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간암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과로나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B형 간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Hepatitis New South Wales의 Health Promotion and Community Support Project Office로 일하고 계시는 김지현님을 모시고 오늘 B형 간염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지현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시사TV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본인 소개부터 조금 해주시죠. 지금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간염협회, 영어 이름이 헤파타이터스 NSW고요. 거기에 한인 프로젝트 오피서로 일하고 있는데 영어 이름은 미나김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나김이라고 해야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고 김지현은 이제 한국어 이름이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그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뿐만 아니고 연방 정부에서도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나요? B형 간염에 대해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방 정부는 각 주에 있는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 뉴사우스웨일즈 간염협회도 있고, 빅토리아주 간염협회도 있고, 퀸슬랜드주 간염협회도 있어요. 주마다. 헤파타이터스 퀸슬랜드, 헤파타이터스 빅토리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주기도 하고 이제 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아시안 이민 인구가 뉴사우스웨일즈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더 특화돼 있죠. 그래서 저희의 사업이 가장 활발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은 호주 정부는 왜 이렇게 이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이렇게 B형 간염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있나요? 원래 헬스 프로모션은 모든 방면에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TV 보면 스킨 캔서 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당뇨도 어떤 거 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간암이나 이런 간 질환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히 동양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인들이나 중국인 워커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도한테도 신경 쓰네 하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보건 질병에 관련돼서 정부는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호주에 이민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간암이 많이 발생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암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 이거 B형 간염 때문이야. B형 간염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 지역의 풍토병이네. 아시아인들이 B형 간염을 이미 많이 걸려서 호주에 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헤파타이터스 NSW 저희 기관에서 한인 워커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칼럼을 싣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아시안 커뮤니티, 한국 분이나 중국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간암 발병률이 일반 다른 그 에스닉 그룹보다는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주에서는 간암을 잘 찾아볼 수 없고 가장 많은 병이 피부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거고요. 간암이나 위암 이런 건 아무래도 아시안 쪽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게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간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간암 발생률이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OECD 자료를 봤더니 세계 넘버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간암 발병률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자료를 2015년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그 사망률이 딱 정체돼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B형 간염 그 백신
같은 주사 거, 예, 주사도 예방접종 맞고, 예방접종하고 또 그 항체 생겼는지 보고 안 생겼으면 또 맞고, 네. 그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에 옛날부터 네.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예. 그래서 이름 모를 속병으로 네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옛날엔 그게 뭔지 몰랐죠. 간이 그쵸. 땡땡 부었다라고 하고 네. 그게 69년도 정도? 지금 한 50년 정도 돼. 50에서 60년 정도 되는데 그때야말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예요. 아, 그때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간에 살고 이 바이러스가 간경변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구나 하고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제가 그 예전에 그 일본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영화 제목이 간장 선생이요. 아, 그래요? 네. 그 간장 선생이 왜 간장 선생이냐면 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가 보죠. 그분이 일본에 퍼지고 있는 간염을 처음 발견하고 이 증상이 생기는 거는 간염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프면 가서 진찰을 하면 이건 간장 때문이야. 간장 때문이야. 간장 때문에 그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 별명이 간장 선생. 예. 네.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공중보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겼고 네네.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블룸버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네. 생일이 7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네. 헤파타이티스 위기라고 그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간염에 대한 인식 제고하는 그런 홍보를 활동을 펼치고 그런데요. 네네. 그래서 원래 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간이 나쁘다. 그리고 그게 아시아 지역에 있다. 왜 있는지 몰라요. 태고적부터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많이 발병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아프리카의 말라리아가 풍토병이듯이 네. 우리는 아시아 지역 가면 여기는 간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2000년부터 전 국민에게 유니버설 백신을 했거든요. 네네네. 아닙니다. 2000년은 호주고요. 1995년부터.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췄어요. 네. 그런 애들이 지금 벌써 몇 살입니까? 25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작년이 되면 한국엔 B형 간염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옛날에 걸렸던 분들, 그러니까 네. 장년층들, 네. 노년분들, 그런 분들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시다가 호주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사시다가 간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간이 나빠지고 간은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네네. 간암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이 사람이 간이 나쁘다는 게 드러나요.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오거나 눈이 색깔이 이상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간암의 증상인데 그렇게 된 경우 굉장히 늦은 겁니다. B형 간염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B형 간염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 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간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B형 간염만 간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네. 어떤 경우에 간암이 오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술 마시고 과로하고 이것이 네. 가장 큰 간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쵸. 그 이유도 있습니다. 퍼티그하고 알코올릭도 있는데요. 네. 보통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B형 간염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70% 이상의 간암 발생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형 이미 간염이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간암 발생이 70%요? 예, 그러니까 간암 발생의 70%가 그 원인이 B형 간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B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이 일반인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500배가 높습니다. 500배요? 예, 500배요. 예. 네. 그러니까 B형 간염, 그런데 이제 문제는 B형 간염이 전혀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위암은 속이 더부룩거리고 폐는 콜록콜록하고 할 텐데 간염은 전혀 증상이 없고 간암이 이미 발생해도 전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봤더니 간염도 지금 우리가 B형 간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A형, B형, C형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요. 전부 네네. 다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발견될 때마다 저희가 네. 이름을 붙이는 건데 지금 사실은 A, B, C, D, E, F, G까지 있어요. G요? 예. G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희귀한 거고 가장 네. 흔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건 A하고 B하고 C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나 중국인들이나 이렇게 베트남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B형 간염이죠. 아, A형은 네. 어떤 거냐면요. 주로 후진국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후진국 약간 위생이 좀 안 좋은 곳. 손을 잘 안 씻거나 네. 음식물이 오염돼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걸리는 게 A형 간염이고 이거는 예방주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맞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간암에 걸리거나 뭐 이것 때문에 만성으로 돼가지고 나 만성 A형 간염이에요. 언제 간암에 걸릴지 뭐야 이런 건 없습니다. 한번 6개월 정도 지나면 나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걸리면 좋겠고 손 위생 깨끗이 하고 이런 게 좋겠죠. 근데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증상이 없고 그리고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은 없고 이것도 또한 피로 그 예방 전염이 되고요. 그럼 좀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건가요? A, 네. B, C. 예, 그래서 그냥 이름이 바이러스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고 하나 네. 발견될 때마다 그냥 얘는 A라고 하자, 얘는 B라고 하자, 얘는 C라고 하자 한 겁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간에 이제 인펙션을 일으키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바이러스들은요 A형, B형, C형은 전부 다 간에 인펙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 쪽, 호흡기 그렇죠. 쪽 예, 호흡기 문제가 쪽이죠. 되는데. 예, 그런데 네네. 호흡기 쪽이었는데 뭐 혈에도 들어간다. 네. 그러한 증상이 관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지금 놀라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다행히 그럼 지금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 치료제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C형은 없고요. 네. A형하고 B형은 간염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이 예.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벌써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B형 간염은요. 여러분이 이미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또 백신 맞지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일단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를. 조피디님도 네. 한국에서 맞으셨죠? 네, 한국 2번인가 맞았던 예, 것 같아요. 원래 3번이 시리즈거든요. 3번 시리즈로 맞고 항체 검사를 했는데 안 생겼어. 안 생겼다 그래서 또 다시 3번인가 뭐 또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네네. 예, 건강을 잘 관리하셨고요. 그래서 네. 만약 항체가 생겼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 항체가 안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시리즈를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약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약을 다르게 해서 한번 시리즈를 한 3번 정도 해봐라 라고 보통 권해드려요. 네. 안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세 시리즈를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다 하는 분은 조심히 그냥 사시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간염 바이러스에도 잘 안 걸린다고. 아무도 그렇지 않게. 예, 아무래도 네네. 뭐 상체가 안 생기는 거 봐서 네네. 바이러스 감염도 쉽지 않은 그런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 자체가 뭐 이렇게 반쯤 죽여놓은 거를 집어넣어서 뭐 몸에 생기게 한다는 거니까. 예, 그 조피디님 같은 굉장히 행운이지만 다른 분들은 B형 간염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병원 가서 백신 맞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있을지도 모르니까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제가 어디가 돌아가서 뭘 하든지 간에 미나김이 하는 B형 간염 오케이 난 항체 있으니까 됐어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 없다면 그때 이제 백신을 생각해보세요.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외인 것들이 있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간염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간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를 이제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한국 사람들이 국을 같이 떠먹는 문화 그릇 하나를 놓고 이렇게 쉐어하는 문화 때문에 간염이 퍼진다. 그래서 뭐 요즘은 따로 먹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B형 간염은 어떻게 바이러스들이 전파되는 건가요? 네, 감염 경로. 네. 이것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네. 혈액하고 정액에 살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두 군데예요. 예. 혈액하고 정액에. 예. 그래서 진짜 의외인데요? 꼭 에이즈처럼 네. 성관계 또는 주사바늘로 옮깁니다. 주사바늘. 그런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B형 간염에 걸린 이유는요. 사실은 수직 감염이라고 모자간 감염이에요. 태어날 때 어머니의 피에 노출이 돼서 걸린 겁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이제 그게 있으면 어머니가 비형간염 통해서 산모이면 그죠? 아니요. 폐반은 괜찮은데 분만시에 분만시에 노출되는 겁니다. 예. 폐반을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뚫는다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건 그래서 임신 중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고요. 네네. 하지만 분만시 노출돼서 80%는 걸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비형간염 산모일 경우엔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연히 특별하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12시간 내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딱 맞춥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면역 주사 맞고 다른 아이와 똑같이 모유 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아무 증상 없으니까 내가 비형간염 환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리를 못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병원에서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관리를 못 하겠죠. 근데 산모들 보통 병원에 가면 검사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피 검사하는데 그때 안 해주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합니다. 아, 요즘은 그러니까 하고요? 옛날에가 문제죠. 옛날에 자기가 특별히 난 비형간염이에요. 이거 관리해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면 한국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평소에 하던 대로만 했으면은 아이들이 걸려서 태어날 확률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니 이게 무슨 에이즈도 아니고 그런 뭐 어떤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이게 전파된다는 글쎄 얘기예요? 말이에요. 예. 진짜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보통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게 오해고요. 그거를 왜 그런 소문이 퍼졌을까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옛날에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정부가 그냥 놔뒀다라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한국 정부 그냥 놔뒀다? 그냥 놔뒀다. 지금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거를 아닙니다라고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피하면 그게 훨씬 더 위생이 좋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찌개를 같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찌개 같이 떠먹고 숟가락 같이 쓰고 술잔 돌리는 거 위험합니다. A형 간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여러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걸릴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거 강력하게 권해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비형 간염이 옮지는 않습니다. 비형 간염은 혈액, 정액, 성관계 그리고 주사바늘로 통해서 면도기 걸릴 수 있어요. 면도기는 피가 어떤 것든지 피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전파 경로가 에이즈와 똑같다는 걸 사람들이 아시면 놀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게 전혀 생뚱맞게 진짜 잔을 돌려서 한국에서 그런 얘기 진짜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간염 걸린다고. A형 간염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지저분하니까. 아, A형 간염은? 예. 그런데 B형 간염은 아닙니다. 야, 그냥 놔뒀군요. 예, 그냥 놔뒀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 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식당 가면 앞접시 다 주잖아요. 따로. 맞아요. 예. 따로 떠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죠. 지금 집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긴 집에서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네, 그렇군요.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데 전혀 없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비형 간염은. 왜 예전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간염 걸리면 황달이 온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흰자위가 이렇게 노래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간염의 증상은 아니고요. 간경변이나 간암, 다른 간 페일러, 간 부전의 증상인데 그렇게 되면 간이 많이 한 70% 이상 손상된 거예요. 여러분 간을 생각하시면요. 혓바닥 일단 생각해 주세요. 혓바닥이 빨갛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건강한 간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간부전, 간부전은 이제 간이 페일러 됐다고 이제 간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고, 그 전에 조금씩 간경변이 생겨요. 딱딱해집니다. 겉에 막 스카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굵기가 코 정도 돼요. 아직도 맨들맨들하긴 하지만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간경변이 더 진행이 될수록 간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이게 70% 정도 되면 간암으로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간경변으로도 심각한 병인데 그때 되면 이마가 됩니다. 딱딱하죠. 간이 이마가 되면 이거는 많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정도가 혀 정도가 정상. 그다음에 그렇죠. 조금 진행이 되면 코 정도의 딱딱함. 그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면 이마를 만지는 것 같은 그 정도 딱딱해진다고요? 예. 그래서 간 부전, 간 기능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요즘 하더라고요. 간 전문의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간암의 그 상태를 잘 나타내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아주 리얼하다는 거 봤거든요. 네. 얼굴이 까맣고요. 눈이 노랗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있고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식이 한 20년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간암의 말기에 되면 정말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간 이식을 많이 해서 많이 다시 새 생명을 찾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까지 될 때 이제 간이 딱딱해졌다. 그리고 막 거칠거칠합니다. 간이 빨갛고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70% 정도까지 기능이 딱딱해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겉에 나타나지 않아요. 말기가 돼서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나 간 괜찮은데 나 봐. 아무렇지도 않지? 나 건강해. 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B형 간염일 수도 있고 그 간에 그 간경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혈액 검사를 받아서 내가 B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경변에 대한 그 증상도 없지만 간염에 걸린 것도 증상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A형 간염에 걸리면 급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A형 간염 같은 저도 그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구토가 심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맞아요. 그냥 한 2, 3주를 그냥 쓰러져 있던데. 그런데 그러고 낫습니다. 그건 그렇게 치명적인 병도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한데 나아요. 근데 B형 간염 아무 증상 없고 쓰러지지도 않지만 낫지도 않습니다. 그럼 C형은요? C형은 완치가 돼요. 완치가 돼요? 예, C형은 약 먹으면 양치가 됩니다. 요즘에 그 약이 개발이 돼서 아주 많은 C형 간염 환자들이 완전히 완치되고 있는데요. B형 간염은 완치가 없습니다. 그럼 A, B, C, D 뭐 이렇게 쭉 나와 G까지 있다 그러셨나요? G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B가 제일 독한 놈인가요? 완치가 없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DNA랑 결합돼 있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그런 약을 아직 발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애쓰고 있다고 하며 C형 간염도 원래 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C형 간염은 주로 수혈을 통해서 많이 그 감염이 됐는데 근데 요즘 개발된 지가 한 얼마 안 돼요. 그리고서 지금 완치가 굉장히 많이 그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B형 간염도 언젠가는 완치가 되지 않을까 약을 먹고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처럼. 그래서 B형 간염 환자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옛날에 말을 했었는데 보균자지만 나 증상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여러분 간 초음파 검사, 간 혈액 검사를 계속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항체가 있으니까 난 B형 간염 환자 아니야. 그런 분들은 제 말 지금부터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나 혈액 검사 해봤더니 나 만성 B형 간염 환자였어. 나 아무 증상도 없어서 몰랐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앞으로 계속 건강관리 하십시오. 간에 대해서. 당뇨를 평생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B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간경변이 진행될지 모르고 그걸 내가 증상으로 알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제가 혼란이 와서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는 건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검사를 했더니 보균자가 아니야. 근데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항체가 생기면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항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 생긴 사람도 있지만 한번 생기면 평생 가는 건가요? 평생 갑니다. 그렇죠. 평생 가는 거죠. 항체가 한번 생겼다고 확인을 받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이런 말 들으실 때도 귀뚱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검사를 했더니 내가 보균자래. 그러면 백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치료약이 있어야 되는데 완치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간 상태와 이 지금 균의 그 바이러스 활동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6개월마다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겁니다. 그렇군요. 왜 6개월이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늦어요. 그땐 언제 얼마만큼 간경변이 진행돼 있을지 갑자기 그 전에는 괜찮았다가 그동안 간경변이 진행되는데 2년 후에 하면 늦습니다. 근데 6개월 안에 발견하면 그 바이러스 활동을 늦추는 약 같은 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완치는 못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 활동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약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근데 그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바이러스가 전혀 활동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6개월은 괜찮습니다. 하면 안 먹으면 되고, 요즘 활동이 시작됐는데 약을 먹어볼까요? 하면은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딱 보균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보균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죠? 요즘에 감염자? 보유자라는 말을 많이 보유자. 예, 보균자 좀 달라요. 하여튼 그 바이러스가 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유자. 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양지연 박사님이라고 모시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네. 예. 그럼 뭐 팟캐스트로만 한 건데. 네네.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예. 무생물도 아니고 박테리아는 생물인데 이거는 그렇죠. 반이라고. 대사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없고 싸는 것도 없고 그냥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야, 진짜 신기한 이 존재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이 대단한 존재다. 이거는 그렇죠. 뭐 죽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훨씬 조그맣고 박테리아 이런 것보다. 그래서 보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보균자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유자가 되면 진짜 보유자로 확인을 받으면, 그러니까요. 진단받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당뇨나 뭐 아마 이런 것처럼 한국분이라면 거의 다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가족이 전부 다 검사 받는 게 좋아요. 아하. 예, 보유자로 만약 자기가 알면.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같이 비형 간염 경험자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강연 같은 거 하고 의사 선생님들 모였을 때 가가지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버지가 걸렸고 고모가 걸려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사촌들도 비형 간염 그거고, 그래서 아버지도 결국은 너 어디서 비형 간염 걸려왔어? 했더니 아버지도 결국은 쓰러지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비형 간염 보유자셨던 거예요. 그리고 간암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족이 크겠군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만약 장례식을 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분이 아마 비형 간염 보유자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 대대로 간이 안 좋은 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가족일 경우가 되게 많고 건강에 더 신경 쓰셔서 사시면 되고, 사실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가족들이 전부 다 병원 나들이 하니까 아주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것도 한 분이 발견이 되면 그 주변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성관계가 있는 파트너, 당연히 부부니까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처 같은 걸로 형제끼리 옮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래서 가족 정도. 근데 친구, 뭐 말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이런 분이 이제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비형 간염 보유자인데 뭐 소개팅을 한다. 이럴 때 첫날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거 하기 전에 괜히 저는 비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아니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서 우리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제가 아는 분들은 결혼하셔서 훌륭하게 아이들 다 항체 생겨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다 초반에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분들은 다 항체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진짜 그 썸 타는 시점에 일단 밝히는 게 좋습니다. 너 혹시 예방 접종했어? 물어보고 사귀어야 되겠네. 진짜 그렇게 사귀어야 되겠네. 근데 너 비형 간염 보유자야? 오케이 안녕 이러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뭘 하면 돼? 지금 예방접종을 해. 만약 검사해보고. 근데 한국 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 굉장히 그 유니버셜한 보편적인 백신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아니면 어른들도 지금 가서 맞으면 되겠고, 그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뭐 연애고 결혼이고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호주에서 1995년. 1995년. 호주 같은 경우. 호주는 2000년.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로 태어난 애기들은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 애기들 어디 애들 간에? 애들 간에 그러면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그 블루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예, 제일 처음에 딱 햅C, 이렇게 햅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요, 중고등학교에 가면 저희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캐치업해서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저희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엄마가 보유자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애가 걸려버렸어. 그럼 그 친구는 백신을 맞아도 보유자는 소용없죠. 예, 소용없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간 전문의 이은하 박사님이라고 호주에서 일하시는 2세 그 간 전문의 분 계신데 네네. 그분은 9살 환자도 봤대요. 9살 27살에 돌아가신 여자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미 수직 감염으로 모자 감염으로 감염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안 한 거죠. 모니터를 안 하고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거 없고 일단 B형 간염 보유자이실 경우에는만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 증상이 없고 내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 GP에게 가서 B형 간염 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제 B형 간염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뭐지? 뭔지 나도 뭔가를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그냥 GP 선생님한테 가서 피 검사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정기적으로 피 검사란 거를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간혹 그런 거를 하시는데 6개월에 한 번이든 예, 가셔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피 검사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그럼 피 검사에 뭘 검사해요? 피 검사는 도대체? 콜레스테롤 같은 거 검사하고, 네. 예. 그렇군요. 혈당 같은 것도 검사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하겠죠. 그런데 이 B형 간염은 좀 호주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게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는 빅딜이지만요. 네. 호주 일반적으로는 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 교민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는 한국분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GP 선생님들이 알아서 플러스해서 그걸 검사를 해드리면 좋지 않나요? 좋죠. 그러니까 네. 2012년에 처음 이 B형 간염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네. 그 다음부터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은 이제 B형 간염 검사를 권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호주의 GP 옛날 분들을 만났는데 의대 때 배우질 않으셨대요. 아예. 그렇겠죠. 넘어갔대요. 왜냐하면 이게 호주에서 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안이면 이 B형 간염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재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 분이고 한인 분이고 간에 얼굴이 아시안이다.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B형 간염 아세요? B형 간염 상태를 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혹시 항체가 있는 걸 아세요? 그렇죠. 물어보는 것.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비용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안 들죠. 그렇죠. 비용 안 듭니다, 여러분. 검사는 비용이 안 들어요. 백신은 돈이 듭니다. 백신 맞으면. 피는 조금 더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레귤라 체크리스트에 B형 간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주의 보편적인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혈액 검사로 그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 없던데? 그럼 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GP 선생님이 그런 거 신경 쓰셔서 이미 B형 간염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약이니까 혹시 이거 B형 간염 검사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해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GP 선생님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편이지만 네. 아직도 여러분들이 더 가서 내가 B형 간염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고 팟캐스트 들었는데 나 B형 간염 혹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들 일이에요. 그렇죠. B형 간염이 발견됐습니다. 이제는 스페셜리스트에게 써드릴 테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거 건강관리 하신 다음에 검사해 보십시오라고. 아니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6개월마다 체크업을 하려면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야 돼요? 아니요. 이게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스페셜리스트에 가가지고 그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되겠죠? 그 바이러스 활동을. 그러면 처음에 딱 발견됐을 때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지금 간 상태도 봐야 되고 바이러스 활동 상태도 봐야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레귤러한 체크업이나 그다음에 약을 받거나 이런 거는 그냥 GP 선생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해피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클리닉이 따로 그러면 있어요? 이제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걸 보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GP에서 가서 보는데 그 결과를 스페셜리스트에게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GP 선생님이랑 의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들잖아요. 제 6개월에 스페셜리스트 한 번씩 보려면. 그러니까 제가 그 때문에 여쭤보는데. 맞아요. 예. 이 스페셜 선생님들 한번 만나뵈려 그러면 예. 비용이. 근데 지금 제가 제 주위에 비형 간염 경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GP에서 가면 GP에서 그 결과를 바로 스페셜리스트에게 보내가지고 똑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약은 전부 다 무료라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 다 비형 간염 관련된 약은 전부 다 그냥 준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헬스케어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검사하는 방법은 일단 GP 선생님한테 가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 하실 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모른다면 그렇죠. 한번 요구를 해 보시고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저는 이 방송의 모든 방송이 그거 하나로 GP에게 가서 GP 선생님에게 가서 저 비형 간염 있나요? 그러니까. 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필요한 거 뭐냐? 피를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네? 피를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브라더야. 예. 도원결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예. 피 요즘도 그런 거 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성생활 하시고 항상 네. 예. 콘돔 사용 꼭 해주시고 애들한테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 네. 그것만 유의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피가 이렇게 났다. 잘 닦아야죠. 이걸 뭐 남에게 뿌리고 다닐 수 없죠. 근데 항상 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바이러스가 혈액과 정액 두 군데에만 타액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타액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액에 만약 포함되어 있으면 음식 나눠 먹을 때 비형 간염 전염된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렇군요. 네, 살라이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귈 때 뽀뽀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상처가 있고 저쪽도 상처가 있는데 열렬하게 프렌치 키스를 한다. 야, 그럼 네. 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피가 문제입니다. 피가 문제. 네. 네, 피가 안 섞이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가 섞이는 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퍼블릭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상처를 소독할 때 꼭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장갑 꼭 끼셔요. 락스로 꼭 닫고요. 그리고 그렇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비형간염 예방 주사 전부 다 맞으셨습니다. 피를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레이스 인종을 가리지는 않죠.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그 호주 로컬 백인들하고 피를 나눠도 그분이 감염이 충분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내가 비형 간염 보유자면 그렇죠. 걸리죠. 네네. 예. 인종을 가리진 않죠. 피는 똑같죠. 예. 동양인한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 혹시 이것들이 이 바이러스가 인종을 가리나 싶어서 안 그래도 요즘 차별받는 화가 나는데 바이러스까지 그럴까 해서. 근데 지금 스킨 캔서도 안 걸리잖아요. 동양인들이. 좀 걸리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스킨 캔서는 우리는 나가면 무조건 가리잖아요. 오죽하면 그 얼굴에 이렇게 캡이 이렇게 그대로 가리는 것까지. 외계인들처럼 이렇게 네. 고글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 다 가리고 다니죠. 양산 쓰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죠. 근데 백인분들은 너무 가서 누워 계셔서. 맞아요. 예. 태양에 캠페인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네. 워낙 좋아하셔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예방 방법은 피를 나누지 말라. 피를 나누지 말고. 네, 그리고 안전한 성생활을 하라. 예. 그렇죠? 그리고 음식 나눠 먹는 건 B형 간염은 옮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A형 간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식은 절대 나눠 드시지 마시고 술잔도 돌리지 마시고 각자 자기 술잔 자기가 들고 건배도 살짝 멀리서만 에어 건배만 하시고 그리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의 모든 뉴노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요즘 같죠. 술잔 돌리는 사람 저는 못 없죠. 본 제가 돌려본 적은 야만인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리고 저희 와인잔 뭐 이렇게 먹는데 와인잔을 돌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거는 뭐 소주 같은 경우 먹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요. 예. 음주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긴 한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B형 간염 뭐가 문제고 B형 간염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또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GP 방문하실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저 B형 간염 괜찮은 건가요? 한 질문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네. B형 간염 전 괜찮나요? 라고.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네. 그거 하나로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그죠? 혼자만 보시지 말고 꼭 주변에다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셔서
가서 한번 물어만 봐. 뭐 굳이 이것까지 안 보셔도 돼. 비디오 안 보셔도 그냥 주변에 가서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봐. 집필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 말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한 뭐 수백 명이 보셨다 그러면 거기서 퍼져나간 게 한 4명만 더 해도 한 400~500명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그런 진단을 옛날에 받았는데 그동안 증상이 없어서 완전히 무시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셨던 분들 다시 모니터링 시작하십시오. 지금 GP에 가셔서 모니터링 시작하십시오. 간에 대해서. 네, 꼭 하십시오. 이거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군요. 뭐 어디 아프면 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바이러스들이 요즘 뭐 다 아무것도 뇌도 없는 놈들이 좀 뭐랄까 똑똑한 것 같아요. 증상을 냈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좀 먹어가니까 그렇죠. 이거 참 짜증납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있으시면 또 출연하셔서.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안녕히 계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